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 국방의 길로 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DDG-991 세종대왕함, DDG-992 율곡 2함, DDG-993 서해 류성룡함 세 척은 모두 이지스 베이스라인 7.1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기동함대의 본격적인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AN-SPY 1D 위상 배열 레이더와 광역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세 척의 구축함은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적도 가능하지만 정작 주먹이라 할 만한 SM-3가 없어 요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미군의 이지스 시스템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9C이고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BMD의 버전은 BMD 5.X급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이 건조하는 차기 구축함 KDX-3 배치2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9이 탑재됩니다. KDX-3 배치2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9.C2를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라인 K2가 탑재되고 BMD 5.X급의 BMD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한국은 SM-3 도입을 계속해서 미뤄왔고 SM-3가 담당하는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M 지상형과 해상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SM-6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LSM이라는 것이 개발될 때까지는 아직 적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고 그때까지 우리 한국은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격 미사일인 SM-6가 있지만 종말 단계에서 속도가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도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속도가 마하 3.5에 그치는 SM-6는 미 해군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연이어 실패하는 등 우리 해군이 요구하는 ROC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한국 해군은 현재 탄도탄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형국이며 SM 해상형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라도 북한과 중국의 핵 탄도미사일에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반전이 일어나며 한국이 완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기존 대한민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세 척 외에도 앞으로 도입될 KDX-3 배치2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SM-3 미사일과 SM-6 미사일 모두를 운용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인데요. SM-3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통상적인 중거리 이하 탄도미사일들과 일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막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SM-3인 만큼 이제 우리 해군은 기존과는 질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근본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SM-3를 완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해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탄도미사일 요격 수단을 가지게 되는 한국. 얼마 전인 지난 10월 12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방사청에서는 SM-3나 SM-6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는 해외 요격 미사일들을 도입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것들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LSM 해상형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체계 개발에 우선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급의 후속함인 KDX-3 배치2의 초담 진수가 2024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SM-3와 동급의 성능을 가질 것이라는 LSM 해상형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LSM의 개발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어 2024년까지 나온다고 해도 이때부터 해상형을 만들어 우리 해군의 구축함들에 통합시키는 데에는 또 몇 년의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날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상형 LSM과 MSM, 천궁 블록2가 360도 전 방향을 탐지하고 어느 방향으로라도 발사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반면 해상의 이지스함은 360도 탐지가 가능한 AN-SPY 1D 레이더가 전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360도 탐지 및 발사가 가능한데요. 한국 해군에서도 SM-3와 SM-6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기를 원해왔다고 합니다. 원래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후속함 KDX-3 배치2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SM-3 블록 1B를 운용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중국군이 한국군에 비해 가장 우세한 부분이 바로 핵 전력과 같은 비대칭 전력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사드나 SM-3 등의 강력한 요격 미사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국내 언론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회의를 열어 차기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의 SM-3 요격 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우리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BMD 기능이 있어도 날릴 주먹이 없었던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의 타이슨의 핵펀치나 다름없는 초강력 주먹을 달아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진짜 미사일 방어 구축함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이는 한국군의 발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대 사거리 약 900km에 최대 요격 고도가 약 500km 이르는 SM-3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SM-3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 후방 기지인 영저동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노동 미사일 고각 발사에 최소 마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떨어져 주요 시설을 타격하게 만들 경우 미국산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이나 국산 천궁 블록2로는 이를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7년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형의 최대 고도는 4,500km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는 전술을 사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대기권 밖에서부터 고속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저고도의 요격 체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국과 달리 여러 번의 탄도미사일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국의 MD는 크게 발사 상승 단계 요격, 궤도 요격, 재진입, 하층 방어 단계 요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가장 요격 성능이 높은 것은 발사 상승 단계 요격이며 가장 희박한 것은 재진입 단계 요격입니다. 한국의 KAMD는 가장 요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재진입 단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사드를 비롯 MSM 천궁,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모두가 이 가장 어려운 재진입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진입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때는 이미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여러 개의 탄두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또 인천, 제주도, 울산, 포항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의 대도시에 떨어져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 개로 나뉘어진 탄두들은 각각이 엄청난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데 이 중 단 하나라도 요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무시무시한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요즘의 MIRV 방식 다탄두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가 10개인 것은 물론 40개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SM-3 요격 미사일은 비교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쉬운 궤도 요격 단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를 향해 마 10에 가까운 극초음속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 다음 우주 외기권에서 비행 중인 적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직접 부딪혀 요격을 시도하는 히트킬 방식의 요격 미사일입니다. 덕분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루는 사드, 천궁 블록2, 패트리어트 팩3 등보다 태생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가장 성공적인 체계로 SM-3 블록 1AB의 경우 사정거리가 약 700km, 유효 고도가 500km에 이릅니다. SM-3 블록 2A부터는 유효 고도가 1200km까지 올라갔으며 사정거리도 2500km까지 늘어난 것은 물론 운동에너지 탄두인 키네틱 탄두의 크기를 키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 이하 탄도미사일의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ICBM 요격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레이시온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활공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히트킬 직격 탄두 대신 폭풍 파편 탄두를 탑재시키는 SM-3 호크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SM 개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 하지만 방사청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SM-3를 반대 온 것만은 아닙니다. SM-3는 철저히 고고도 외기권 밖에서 운용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격 미사일이기에 대기권 내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도리어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전술급 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SM-3는 우주 외기권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많은 수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은 애초에 우주 외기권까지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SM-3를 배치한다 해도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SM-3와 함께 운용하고 있는 것이 SM-6 요격 미사일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기 전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 올려 고고도에서 이를 폭발시켜 핵폭발을 통한 NEMP 효과를 이용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마음 놓고 가지고 있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어 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가성비를 고려할 때 북한이나 중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격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선택이겠지만 전략적, 작전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 방식으로 사용해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을 타격하고 추가적인 미군의 지원을 차단하려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리 한국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겠죠. 또한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도 이제는 상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 사거리 5,500km 이상의 ICBM을 발사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를 노리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이 ICBM을 요격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AMD는 현재 하층 방어 기반 요격 방식에 머물러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LSM을 전력화해도 다층 방어의 충분성을 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로 가면서 중층 및 상층 방어도 가능한 요격 미사일 구비해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대미 레버리지도 높이는 한편 나아가 한미 동맹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습니다. MD 체계 편입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려 논의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독자적 방어 능력과 연합 방어 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층 방어에 기반한 미사일 전력화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지스함은 무늬만 신의 방패가 아닌 제대로 기능하는 신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M-3를 도입한다 해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탄도미사일들은 여러 개 다탄두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SM-3조차 적탄도미사일의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는 요격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천조국이라 불릴 만큼 예산이 넘쳐나는 미군이야 이 모든 탄두를 싸그리 다 요격해버리는 무식한 방법으로 대응한다지만 예산이 크게 한정되는 대한민국의 이지스함 6척의 SM-3와 종말 단계 요격 체계인 사드, 천군 블록2 정도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현재 미국과의 공동 개발로 이 문제점을 타개하고 SM-3조차 능가하는 최강의 요격 성공률을 가진 차세대 요격 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졌다는 미국의 MD보다도 월등한 성능을 가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나올 압도적인 요격률을 자랑한다는 최강의 요격 미사일이 무엇인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